먼저 우리 애국 강연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사단의 권세로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에 지나왔던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돌아보게 하시옵시고 다가오는 후대들에게 올바른 역사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이 형성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6.25 사변에부터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이 찬탈되고 서울이 4개월간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얘기, 그리고 낙동강 전선 자체가 왜 워커라인 낙동강 전선이었는지를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들어오는데 우리 국민들도 그 양에 맞는 전력을 길러야 된다. 이래서 젊은 청년들을 국방방위군을 모집했는데 50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50만 명을 모으긴 모았는데 물자나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합지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일,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한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드 장군한테 작전권을 넘겨줬지만은 미국은 38선까지만 하고 철수하려고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정일근 육군 참모총장한테 국군 통수권자로서 명령을 하여 북진하시오. 이래서 정일근 참모총장은 북진을 합니다. 그게 10월 1일 국군의 날 시효가 됐죠. 그래서 이제 메가드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하는 걸 보고 유엔군을 갖고 북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월 19일 평양을 탈환하고 10월 25일 압록강까지 갔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10월 30일 평양 가서 평양 시민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다.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다시 일으키자고 성명 발표를 하고 다시 중공군이 내려오고 해서 일진일퇴를 거듭합니다. 여기서 밝혀진 전쟁 비사 중에서 스탈린은 중공군을 한반도에 침투시킴으로 해서 미국과 함께 전쟁을 붙이고 서로 힘을 약화시켜야만이 러시아가 소련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강대국을 이 한반도로 불러들여서 싸움을 시킨 거예요. 이거 싸움에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다고 이 대한민국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 쌓여있던 우리 한반도. 자, 그러면 지난 전편에서 그렇게 왔는데 지금 오늘 강의의 핵심은 미국이 북진을 하고 중공군이 남진을 하고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이 현상 속에서 미국은 빨리 철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하더라도 확실한 안전장치가 없으면 미국을 보낼 수 없다는 확실한 의견을 갖고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성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북한 사람들이 북한은 전략적으로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라고 얘기하는데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외교 정책을 일일이 이승만 대통령이 간섭을 하고 있으니까 반대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에버레이지라는 전략으로 이승만을 제거하는 계획까지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체 맥락 속에서 왜 방공포로를 석방했고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됐는지 그 방위 조약을 맺게 되는 그 외교적인 협상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는 초점을 두고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성립된 난 이후에 이 한반도는 조약 이전에는 70년간
계속 전쟁이 끊임없었는데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지금까지 전쟁이 없는 평화지역으로 변했다는 얘기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온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위대한 방공투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공군이 이제 개입하면서 중공군이 50년 10월 26일 날 이제 중공군이 개입을 합니다. 이 개입을 할 무렵에 우리 대한민국은 서울을 이제 재탈환하고 난 다음에 38선 위로 갔다가 밀려서 밑으로 오는 공방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에 메가더는 유엔 사령관은 중국 본토를 공격해야 된다고 미국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일본을 항복시켰던 원자탄까지도 써야 된다고 미국에 건의를 합니다. 그러나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은 한반도 내로서만 국한되어야만 한다. 38도 선에서 휴전 협상을 시도하라는 휴전을 하라고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편지를 씁니다. 한국군에게 미군의 무기를 무장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전쟁을 수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메가더에게 원자탄까지도 쓸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트루먼 대통령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은 한정을 시킵니다. 한반도 내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말라고 한정을 시킬 때에 유엔 사령관 메가더는 다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바로 트루먼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죠. 한반도에 국한시키라고 하는 트루먼에 대해서 노골적인 도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을 한반도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중국 본토까지 군사작전을 이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중공은 즉각 붕괴될 것입니다. 하고 메가더는 51년 3월 24일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에 트루먼 대통령은 메가더 장군을 즉각적으로 해임을 시켜버립니다. 해임 사유가 나는 더 이상 그의 불복종을 용납할 수 없다. 그렇지만 또 메가더 장군은 노병은 살아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라는 명언을 남겼죠. 거기에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마지막은 승리밖에 없다. 승리하지 않으면 패전국이 되면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중공을 달래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유화 정책은 위장된 평화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특별히 한국인은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즉 태평양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중공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점령하게 되면 태평양을 향해서 올 것을 대비해서 절대로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반도를 평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내용에서도 네, 설교 마치고 전화 드릴게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미국은 이승만을 이제 달려주기 시작합니다. 원체 완강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보다도 30년 앞서서 소련 공산주의는 망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미국의 친소 정책에서 반소 정책으로 돌아서게 한 장본인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 결정적인 동기가 소련이 미국의 동구권 40개 국가를 공산화시켰을 때에 이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은 이 한반도에 친탁과 반탁이 첨예하게 싸울 때에 우리는 신탁 통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즉 신탁 통치를 한다는 소련의 정책은 함께 신탁 통치를 한다는 명분 하에서 우익 인사들은 행방불명이나 암살이나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없애가 되고 좌익 인사만 남아서 좌익 정부가 들어서는 것. 역사적으로 미국 동구권이 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은 1947년 정업에서 우리는 남한 정부만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소. 유엔에서 승인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남한만 단독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갖고 친소 정책에서 반소 정책으로 돌아서게 한 이승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루만 대통령에 다시 편지를 보내서 우리 이 기회가 통일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국군이라도 북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고, 그리고 이승만의 정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은 함께 북진하기를 원했지만은 대통령에 의해서 군사령관이 해임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더를 해임하고 난 이후에 소련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일본을 활용해서 한반도로 상륙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승만은 또다시 미국의 정책에 대해 반기를 듭니다. 만약 일본군을 상륙시킨다면 우리는 소련과 싸우기 이전에, 중공군과 싸우기 전에 일본군하고 먼저 싸우겠어. 절대로 지금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정책을 또다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한반도에 넘나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서 평화선을 이승만 라인을 그어버립니다. 그때 이승만 라인이 선포되고 그리고 일본 어선들이 독도 근처에서 조업을 하면은 우리 군 함정이 가서 체포를 하고 포화를 쏘면서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승만의 단호한 결정과 적에 대한 싸움에 대한 정면 승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백선엽 장군은 이렇게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투사였고 인생 자체가 싸움이었다 그랬어요. 먼저는 부패한 조선 왕조와 싸웠고, 이어서 일본 제국주의와 평생을 싸웠다 그랬어요. 43년간. 그리고 세 번째, 공산주의와 혈투 중에 싸움의 고수가 된 그는, 이승만은 이제 싸움의 상대를 미국을 골랐다 그랬어요. 이제까지 미국과 이렇게 도와줬는데 미국을 싸움의 상대로 고른 이승만, 얼마나 배짱이 큽니까? 당시에 국제정치학 박사로서 학사, 석사, 박사 5년 7개월 만에 전 미국의 전체 역사를 훑어봐도 이승만 대통령처럼 학력을 가진 분이 없었어요. 그만큼 동양의 사상과 서양의 사상을 골고루 갖춘 이승만은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보고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까지도, 영국까지도 그들의 전략을 미리 간파하고 우리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전략을 철저하게 완수했던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 중에 이제 중공군이 내려오니까 미군이 밀렸다가 미군에 의해서 다시 북상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고지전이 38선을 기준으로 고지전이 진행을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이젠하워가 미국 선거에서 한국전쟁을 내가 취임되면은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대통령 선거 구호로 들고 대통령에 당선된 아이젠하워에게 이승만 대통령은 폭탄 선언을 합니다. 휴전협정이 조인된다면 한국군은 단독으로 북진하겠습니다. 이승만이 53년 4월 24일 트루만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얼마나 배짱이 크십니까? 만약에 미국이 휴전협정을 한다면 우리는 단독으로 하겠다. 즉 다시 말하면 휴전협정 하지 말고 저 북한 이 땅까지도 또 통일을 시켜주라. 그래야만이 된다고 조장을 계속하면서도 미국은
더 이상 확전을 시키지 않고 철수를 하려고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하게 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미국을 협상의 대상자로 놓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휴전 협상을 계속했고 이를 위해서 북한과 포로교환 협정을 53년 6월 18일 맺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나이 79세, 지금 79세라면 어느 정도 시니어들의 평균 나이인데 그때 당시에 79세는 최장수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이승만 대통령을 데려가지 않기 위해서 장정하게 79세 대통령으로서 전쟁을 수행하는 대통령으로서 건강을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원영덕 헌병사령관에게 특별 지시를 합니다. 방공포로를 석방시켜라. 즉 미국이 보호하고 있는 방공포로를 석방을 시켜버리게 되면 소련하고 포로협정에서 그거나니까 큰 차질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소련에 대한 구제나 미국에 대한 반기를 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우리 방공포로는 우리 북한이 점령된 지역에서 강제로 인민군에 편압되어 있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많이 있었고 공산주의가 싫다고 우리는 남한에 남아있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사람들이 방공포로가 거제도에서 이미 수용되어 있는 상태. 그 전에 공산주의자들이 그 안에서 학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방공포로와 저 북한에 있는 사람을 분리해서 수용하는 그 상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내 젊은 청년들을 다시 북한으로 보내서 그들에게 계승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지론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정책을 반대를 하고 방공포로를 석방시켰어요. 27,000명. 얼마나 큰 배짱입니까? 그러니까 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면도를 하다마다 떨어뜨릴 정도로 깜짝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감히 미국 대통령한테 그러려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그리고 또 휴전 협정을 하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대통령 공약으로 냈는데 이게 어긋나게 됐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잠만 자면 악몽을 꾸는 거야.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으로 북진을 하는 그런 악몽이 시달린 거야. 그래서 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자기의 입장이 이승만 때문에 휴전 협정이 깨질 위기에 왔다. 그리고 밤에는 악몽을 꾸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2004년 특사를 통해서 로버트슨 특사를 통해서 한국에 파견을 합니다. 이승만과 회담을 18일 동안 장기 미팅을 해요. 그 전쟁 중에. 미국 특사가 와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No. 이렇게 해줍니다. No. 다 그런 그 전략 속에는 이 한반도를 확실하게 안정차를 해놓지 않고 미군을 철수시켰을 때에 유교가 났던 것처럼 확실하게 미군을 여기에 붙잡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략적으로 계속 제시할 때 미국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집요하게 요청했던 것이 인계철선 전략이 탄생됩니다. 상호방위조약과 함께 인계철선 전략이 탄생됩니다. 인계철선 전략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군을 전방에다가 배치해놨어. 파주 지역에서. 전방에 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괴가 공격을 하면은 미군을 공격하게 되죠. 그러면 미군을 공격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즉각적으로 응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인계철선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철조망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미간 인계철선이 상호방위조약과 함께 가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지루한 협상의 전략 속에서 하나씩 얻어내는 겁니다. 백선엽 장군의 해고록에서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어차피 휴전은 해야 되겠다. 안 할 수가 없다. 미국이 하긴 하는데 휴전을 하긴 하더라도 확실한 안전장치를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을 우리 군 장성들, 지휘관들은 그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이렇게 백선엽 장군이 해고를 합니다. 그래서 휴전을 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안보를 굳건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방력을 신속하게 보강해야 되겠다. 그리고 경제력을 항상 해야만이 이 민족이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고 세계 역사상에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성 감옥에서 영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이 계획을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로버트슨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18일 동안 장기 미팅을 하면서 결국은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청을 들어주도록 서신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냈냐면은 53년 7월 1일 로버트슨이 미국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승만은 책략이 풍부하여 미국을 궁지로 몰아넣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충분히 국가적 자살 행위를 할 수 있는 미친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원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미치광이 노인이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 지원해야 됩니다. 그 미국 대통령 특사가 이 미치광이 이 같은 이 이승만을 지원하지 않으면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르니까 지원해야 됩니다 하고 최종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는 늦었다 회담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냐 봅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후세 전략가들이 미국이 한국에 노예 계약을 했다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자, 그럼 어떤 조약인지 한번 볼게요. 4개 조항을 내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미국은 초토화된 한국의 경제 재건을 지원한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이승만 대통령이 끊임없이 아시아의 붉은 물이 내려오는 이곳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보다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라. 그래서 민주주의 전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경제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것이 경제 제1조항이에요. 그래서 제1조항에 초토화된 한국의 경제 재건을 지원한다는 첫 조항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항, 미국은 한국군을 20개 사단으로 정강한다. 소련의 공산주의, 중국의 공산주의, 이 두 대륙의 큰 그 줄기가 이 한반도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을 앞서서 군비를 정강시켜 놓지 않고 미국이 철수한다면 어떻게 공산주의를 막을 것이냐. 그러니 한국이 우리가 싸울 거니까 군비를 정강시켜라. 그래서 20개 사단을 정강을 시키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죠. 그리고 세 번째,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한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개입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계철선입니다.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실무적으로 인계철선을 다 작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전략을 놨어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조항이 다 미국이 경제 재건도 지원하고 한국군도 정강시켜주고 공격받으면 자동적으로 개입하고 이 세 가지 다 조건이 한국은 뭘 할 거냐. 이승만 대통령요. 협상 반대 안 할게. 협상을 도와주지는 못하지만은 반대 안 할게. 요 조항 하나예요. 얼마나 큰 외교적인 전략가입니까? 미국을 몸살이 나도록 괴롭혀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고 군사력을 길러서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도록 방어선을 치게 만들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공격하면 자동적으로 개입해서 중공군, 소련군을 막을 수 있도록 튼튼하게 하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조항이 딱 협력되고 난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조항이 후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중요한 조약인지를 알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동맹이 아니고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 상호라 그러면 대등한 위치가 돼야 되잖아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최강대국 미국하고 저 밑에 꼴찌에서 두 번째 있는 대한민국하고 어떻게 동등하게 되겠냐고. 그런데 이승만 대표는 민족적 자존감을 지키고 우리가 지금은 당신들한테 도움을 받지만은 어느 때인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스위치가 될 테니까 상호라는 고의를 쓴다. 이 상호도 외교협상으로 반드시 넣은 거예요. 상호를 넣었다. 한미 대한민국과 그것도 미국이 먼저 안 해야 대한민국과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이라.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도 상호라는 얘기를 썼어요. 얼마나 큰 배짱입니까? 외교적인 책략이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따 가지고 일본이 자기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수도 없이 했지만은 너는 안 돼. 일본 전범이기 때문에 안 돼. 일본은 그 조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방위비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때 조약부터 1990년도까지 우리나라가 방위비 하나도 안 냈어요. 미국이 돈으로 대한민국을 먹이 살리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좌파들 다른 진영에서는 미국이 일제 적을 놓고 침략군으로 들어왔다고 이제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들어왔던 미군은 일본을 패망을 시키고 조선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왔던 그 미군은 1949년 6월 말에 다 철거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또 그대로 북진할까 싶어서 탱크 한 대 안 내놓고 다 북진했어. 그러니 6개월 만에 소련의 허가를 받고 중공의 허가를 받고는 김일성이 내려왔잖아요. 그게 50년 6월 25일이야. 그러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나 소련의 전략을 간파했고 중공의 전략을 간파했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 미국이 그냥 떠나가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은 거야. 발목 딱 잡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휴전에다가 그 조약에다가 휴전협정에 사인을 안 했습니다. 지금도 휴전협정에 하면 대한민국이 사인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하고 상대국 중국하고 풀어야 돼요. 종전 사인을. 왜? 우리는 메가더 대통령한테, 메가더 장군한테 작전권을 넘어줬지만은 전시작전권을 넘겨준 거예요. 전쟁이 있을 때만. 평상시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작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협정이 되면은 우리는 단독 하겠다고 공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일근 참모총장한테 당신은 어느 나라 국군이냐. 그러니까 유엔 사령관이 북진을 못하고 있으니까 바로 불렀어요. 9월 28일 수국하고 난 다음에 북진을 못하고 이틀 기다리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 군이냐.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 명령하네. 북진하시오. 그래서 정일근 총장이 10월 1일 북진한 거예요. 메가더도 다시 북진하고. 이 위대한 우리 전쟁 투사예요. 교육 가면서 사상 가면서 정치 가면서 혁명가예요. 그리고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던 전쟁 성리자. 그러니까 미국에 갔을 때 브로드웨이 미국의 거파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미국민들이 그 동양의 작은 그 노인네가 작은 동네니까 그 중공의 붉은 물을 막았던 장군의 방공투사도 열렬히 황혼을 하잖아요. 그 브로드웨이 그 브레이크를 보면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필름 자체가 한국인은 넓고 도망갔던 대통령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한강철거 뚫는 게 별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영적 지도자들은 기존에 있던 다큐멘터리가 되어 있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사실을 알고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며칠 전에 한강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난리가 났어요. 문학상 받은 거는 좋은데 그 내용이 제주 4.3 사건과 5.18 사건이 소재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는. 제주 4.3 사건은 뭡니까? 우리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하기 위한 남로당의 폭동이에요. 제주 폭동. 그리고 5.18이 뭐예요? 아직 검증되어 있지 않지만은 5.18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바로 북한군이 진입돼서 내란을 일으켰던 그 분이라는 것을 얘기가 하고 있는데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것이 맞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자, 이런 거는 방송에서는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은
표현의 자유는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는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러나 역사가들이 정확하게 검증해서 국가적인 수사 그리고 미국이나 국가적인 그 기관들이 알고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발표를 해주라 이게. 우리 국민들이 쏟고 있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이제 상호 방위 조약을 이제 체결한 이후에 닉슨이 그때 당시 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한테 보냈어. 이승만 대통령을 잘 달래줘가지고 혼자 북진 못하도록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고 오라고 해서 위로 특사를 보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닉슨 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할지를 공산주의자들이 몰라야만이 저들의 전략을 깰 수 있다고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길로 간다고 생각하고 전략이 다 노출되면 쟤들은 다 방어할 거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공격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측 불허하는 전략을 이승만 대통령은 갖고 있었다 이거. 그래서 닉슨 부통령이 가면서 한 수 배우고 갑니다. 나는 이승만의 용기와 지성에 감명을 받았다. 외교에서 예측 불가능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승만의 통찰력을 되새겨 보면서 나는 이승만의 지혜를 새롭게 인정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 닉슨 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고 아이젠하워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단독으로 북진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혼내주고 오고 약조 받아오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닉슨 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감동을 받고 갔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은 미국의 한미 우호 방위 조약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되고 여론을 조성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방공포로도 석방을 했고 미국의 전략을 바꿨어요.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세 가지 조건이에요. 혼자가 안 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안에 별도로 인계철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의 민주주의 전시장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 2항, 3항 모두가 다 실시가 되고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은 약조한 것은 휴전을 방해는 하지 않겠지만은 협조하지는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조항이에요. 국제조항이 그런 조항이 있겠습니까? 강대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어처구니가 없는 조항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승만의 강한 카리스마의 외교적인 전략계 한반도의 정신을 꿰뚫어보는 그 전략 속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밖에 없어서 협상의 카드를 내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가 대한민국이 오늘에 부강하게 되었던 하나의 가장 안보대명이었어요. 미국이 전방을 지켜줌으로 해서 안보를 지켜줌으로 해서 우리는 경제를 일으킬 수가 있었죠. 그 경제도 혼자 힘이 아니잖아요. 미국이 기술을 가르쳐주고 우리 물자를 만들어서 미국이 사주고 미국이 또 이승만 대통령 때 이승만 키어 2만 5천명을 전 세계에다가 보내서 교육시켜주고 이러한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초석을 닦아주었던 형제나라 바로 그리스도의 형제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내용. 한국 기독교는 미국과 한국의 이 두 관계를 단지 국가 대 국가로 보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맺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우리 주변 교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해나가야 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되돌아보겠습니다.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되기 전에 우리 한반도 상황을 간단하게 얘기한 1895년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05년은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그 다음에 1937년 중국과 일본의 전쟁입니다. 그 다음은 1941년 담대하게도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 해서 미국과 일본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한반도가 전쟁의 기지예요.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그리고 1950년부터 휴전협정 되기 전 53년까지 6.25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완전 초토화되어 있어요. 이 한반도가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시작된 이후 60년, 70년 이제까지 크고 작은 분쟁은 있었지만은 전쟁이 없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누구의 공로로 봐야 될 것이냐?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 전략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미래를 내다보는 선지자적인 감각으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힘이 약할 때 가장 강력한 나라의 힘을 통해서 지켜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넘을 수 있었고 우리 국민들이 배고픔을 극복하면서 경제를 일으켜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했고 교육을 철저히 했고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들의 교육률은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오늘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결론적으로 북한과 중공은 남한 내에 있는 주사파나 공산주의에서 영향받은 사람들이 미군을 철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형제의 나라로서 절대로 미군을 철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미군이 이 나라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가능했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미국이 공격에 처할 때 이제는 대한민국이 미국을 도와줘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까지 은혜만 받았는데 이 우리가 은혜를 갚지 못하는 국민이 그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상호방위 조약에는 미국이 공격에 있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그 라인 자체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가동됨으로 해서 북쪽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내려오지 못하고 일본에서는 감히 독도로부터 시비를 붙여서 한반도를 상륙하려고 하고 일본 본토가 지진에 의해서 침몰된다는 그 여론을 세계적인 여론을 띄우면서 한반도로 상륙하려고 몇 번 국제 여론을 띄웁니다. 그러나 일본마저도 미국의 힘에 의해서 더 이상 한반도를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러한 사실을 놓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이 건립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6.25 전쟁을 이기고 극복하고 경제 부흥을 했던 대한민국 우리 국민정신이 하나로 되어서 대한민국 국시 반공, 성공, 멸공 이 단계 하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질서를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금은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국회에서 대한민국을 흥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법이 많이 지금 생성되고 있고 그 주류에 따라서 그 있는 집안 단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만들고 있는 집단 자체 국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을 알고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국회 전체를 해산하고 다시 국회를 뽑든 국민 지도자를 뽑아서 올바른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써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구해줬듯이 이제는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부흥이 됐어요. 국민정신도 높아졌어요. 단 한 가지 사상과 이념체계에서 저들하고 지금 진게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게임을 다시 일으켜서 이긴 게임으로 올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그 하나가 되는 가장 핵심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각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민족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핵심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에서 아날로그 시대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인 명령체계지만은 디지털 사회는 수평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 리더들이 자기적의 리더들이 서로 수평적인 지혜와
담대함을 나누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일깨워 주시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형제를 이곳에 보내서 구해 주셨고 먹여줬고 재워줬고 그 다음에 교육까지 시켜줬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알고 미국을 도우고 전 인류를 도울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세계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이 위대한 싸움, 영적 싸움, 그리고 이 싸움에서 저희들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구하랴 죄악으로 더러워진 나의 마음을 이 세상의 채물로도 구하지 못해 이 시간도 나의 영혼 괴로워하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구하지 못한 죄악으로 더러워진 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하셨으니 나의 영혼 기쁨으로 가득 찼도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구하려 죄악으로 무거워진 나의 죄짐을 이 세상의 권세로도 벗길 수 없어. 이 시간도 나의 영혼 괴로워하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힘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벗기지 못한 죄악으로 무거워진 나의 죄짐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벗기셨으니 나의 영혼 기쁨으로 가득 찼도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구하랴 죄악으로 단축된 나의 생명을 진시황에 불로 쳐도 연장치 못해 이 시간도 나의 영혼 괴로워하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영생 얻으리라.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연장치 못한 죄악으로 단축되진 나의 생명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생 얻으니 나의 영혼 기쁨으로 가득 찼도다.